안경을 껴야지. 자, 첫 번째 알아둘 말은 strong acid, strong base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겠어요? 강산, 강염기. 알겠죠? strong을 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고, acid가 산이고, 베이스가 염기라고. 알겠죠?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에 대한 얘기인데, 얘들은 개념적으로 뭐냐면 물속에서 거의 완전히 이온화하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저 강산이라고 하는 녀석에 뭐뭐뭐가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HCl. 자, HCl 그 유명한 무슨 산이에요? 염산이죠. 그리고 HBr, HI 등도 강산이에요. 어느 정도 강산이냐면 염산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더 강산이에요. 엄청난 강산들이에요. 그래서 HCl, HBr, HI가 아주 대표적인 강산이다.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100% 이온화한다. 자, 그 다음 또 기억해야 할 게 요겁니다. HNO3. 자, HNO3라고 쓰고 이름이 뭐죠? 얘도 이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바로 질산입니다. 그래서 질산인 HNO3도 강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얘가 HClO3라고 하는 산도 있습니다. 그럼 이 HClO3 얘는 이름이 뭐냐면 얘는 염소산이에요. 얘도 물속에 들어오면 거의 100% 이온화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HClO4가 있는데 얘는 과염소산이에요. 뭔가 싶겠지만 우선은 이름들을 우선 기억합시다. 앞으로 이런 애들이 종종 나올 테니까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게 H2SO4입니다. 얘는 또 이름이 유명하죠. 무슨 산? 황산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예를 들면 수능 같은 데서도 강산으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얘 이름들을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네. 기억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뭘 한번 살펴볼까? 화학양론. 예를 들어 HCl이 있다. 물속에 들어왔다. 그럼 얘가 물속에서 이온화하면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로 이온화 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이 녀석이 0.1몰 수용액으로 녹아있다고 칩시다. 0.1몰 수용액으로 처음 만들었다고 치죠. 여기 대문자 M의 뜻은 뭐죠? 대문자 M의 뜻이 뭐죠? 몰농도를 뜻하는 거죠. 몰농도의 정의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몰수죠. 그렇죠. 그 용액 부피분의 용질 몰수를 저렇게 대문자 M으로 쓴 거고, 자, 이거 반응을 합니다. 얼마나 반응을 할 거냐? 완전히 이온화를 한다고 했었죠. 완전히 이온화를 하니까 들어온 놈이 싹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싹 없어지고 얘는 반응불이니까 없어지지만 생성물들은 생기겠죠. 그래서 끝이 나면 얘는 전부 다 없어지고 0.1몰, 0.1몰 이렇게 유지되는 게 강산에서 일어나는 뭐냐면 산해리 양눈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지우개 어디 갔다? 지우개 여기서 그 이온화도 라는 표현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온화도라고 쓰고 보통 이제 알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온화도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초기 농도 분의 산해리하는
정도, 요것의 비를 바로 이온화도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의 경우는 초기 농도를 얼마로 잡았어요? 0.1몰로 잡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내리하는 정도가 얼마예요? 0.1몰이죠? 됐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100%. 이렇게 표현하는 아이디어를 뭐라고 불러? 이온화도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강산과 강염기는 모두 다 100%의 이온화도로 뭐냐면은 수용액 중에서 산해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꼭 기억해. 됐죠? 자, 그 다음 강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하는데 강염기는 딱 형태가 정해져 있어요. 얘는 누구냐면 LiOH, NaOH, 그리고 KOH 이 세 가지입니다. 얘네들을 우리가 강염기라고 해요. 자, 이때 Li, Na, K 다 무슨 원소들이죠? 바로 리튬 플러스, 소듐 플러스, 포타슘 플러스의 알칼리 금속들이죠. 그 알칼리 금속 양이온들의 OH-, OH-, OH-가 붙어있는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강염기고 이거 말고도 그 사내리 반응에서 강염기가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냥 시험 문제 같은 거 뭐 이렇게 연습 문제 풀 때는 강염기라고 하면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LiH, NaH, KOH 세 개를 꼭 기억하시고 마찬가지로 얘들도 그 뭐냐면은 뭐 이제 뭐 해리 양론이 나타나는데 그 해리 양론 아까 강산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뭐 예를 들어 NaOH가 있다 고 하면 얘도 100% 이온화를 해서 Na 플러스하고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를 하겠죠? 그럼 이때 처음에 0.1몰 있다고 할 때 이 중에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 둘 다 똑같이 생겨서 끝이 나면 얘는 없어지고 요거는 Na 플러스가 0.1몰 얘가 0.1몰 남게 되죠. 알겠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물질적 특징으로 하나 알아두실 건 여기에 있는 OH- 있죠. 얘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라고 하고 우리말 번역은 수산화 이온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이 수산화 이온이 바로 수용액 중 강염기성을 띠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액에서 강염기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결국 산해리, 염기해리를 통해 나타난 OH- 얘를 보고 강염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Na 플러스 같은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얘들의 역할은 바로 뭐냐? 구경꾼들입니다. 그래서 NaOH 같은 것들이 물속에 들어와서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온화를 할 수 있는데 만들어지는 이 알칼리 금속 양이온들은 구경꾼이다. 구경꾼의 뜻이 뭐예요? 특별한 반응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뭐 당장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전기적 중화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특별한 삼연기 반응성이 있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알칼리 금속 양이온이 구경꾼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 자,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말로 수소이온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죠? 수소이온을 영어 표현으로는 프로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소이온 영어 표현으로 프로톤이라고 하는데 이 H 플러스가 이게 바로 수용액 중 강산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뒤에 있는 Cl- 있죠. 이 Cl-를 이제 우리가 염화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클로라이드 이온이라고 합니다. 이 클로라이드 이온 역시 역할이 뭐다? 여기서 구경꾼입니다. 그래서 강산 강염기에서는 이온화한 다음 구경꾼과 강염기, 그 다음에 강산과 구경꾼, 이렇게 이온화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앞서 리나 카 모두 구경꾼 양이온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3년기 문제를 풀 때 리튬, 소디움, 포타슘 양이온이 있으면 무조건 구경꾼이야. 알겠죠? 그냥 이때 이제 잠깐 주기율표를 살펴보면 자, 여기도 썼죠? 또 썼죠? 지운다. 지울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자, 잠시 주기율표를 살피면 1족에 누가 있냐면 수소, 주기율표 1족 이온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수소면 수소 플러스, 리튬 플러스, 소디움 플러스, 리나 카, 그 다음에 루비듐 플러스, 세슘 플러스,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수용액 중 강산이라고 했죠? 그리고 리나 카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구경꾼이라고 했죠? 그럼 얘들은 뭘까요? 얘들도 물에 들어오면 구경꾼이 될까요? 네, 화학적으로 구경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언급하지 않을까요? 요들은 레이디오 액티브합니다. 방사성 물질이에요. 산염기 반응 어쩌고저쩌고 대신에 방사능이 나와요. 이 물질에서는. 그러면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은 실험하기 편하겠어요? 매우 불편하겠어요? 방사능이 나오는 물질은 실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학 실험에서 이런 거 잘 쓰겠어요? 잘 안 쓰겠어요? 안 쓰기 때문에 아예 나오질 않는다고. 알겠어요? 실험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구경꾼이냐 아니냐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데이터가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쪽에서 구경꾼은 리나 카 3개예요. 알겠죠? 그런데 17쪽 이온들을 살펴보면 그게 누구냐면 Cl- 그 다음에 아니지 Cl- 그러니까 뭐냐면 F-, Cl-, Br-, I-, 뭐 이렇게 되죠? 사실은 이 밑에 아스타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자, 요놈들에서 방금 누가 구경꾼이냐면 Cl-, Br-, I-가 확실한 구경꾼들입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AT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방사성 물질이고 얘는 묘하게도 금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스타틴 마이너스 음이온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얘 또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쪽 이온들에 있는 Cl-, Br-, I-만 구경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알겠죠? 이때 여기에 있는 F-는 얘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얘는 구경꾼이 아니고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가수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F-는 구경꾼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산염기 반응에서. 그래서 F-가 등장하는 경우는 이 F-의 가수분해 반응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산염기 초입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산염기 문제가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때 F-는 등장하고 가수분해 반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F-가 안 나오니까
그냥 Cl-Br-I-만 구경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앞으로 무조건 나오는 구경꾼 이온은 리나카 세계예요. 앞으로 나오는 구경꾼 세계는 무조건 염소 브로민 아이오다인이에요. 그죠? 요 세 개가 항상 구경꾼 꼭 기억해야 되겠지? 그러면 구경꾼은 이제 구경꾼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녀석의 양을 이제 고려할 필요 없어. 이제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없는 놈으로 취급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앞으로 요런 놈들을 이제 자꾸 보게 될 거다. 자, 그다음 준비다. 됐습니다. 자, 1.5 자, 영어 표현으로는 weak acid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뭘까요? 약산이겠죠. 아까 강산의 정의가 뭐였죠? 바로 물속에서 100% 이온화하는 걸 약산이라고 했죠. 강산이라고 했죠. 그러면 약산은 강산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약산은 강산은 아닐 테니까 저 약산은 그러면 뭐라고 정의하면 되겠어요? 바로 물 속에서 일부만 이온화하는 녀석을 우리가 약산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 속에서 일부만 이온화한다. 그러면 이 일부가 얼마쯤일까요? 자, 아까 강산은 몇 퍼센트 이온화했어요? 100% 이온화했죠. 그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이 100%가 이온화하는 게 강산이라면 약산은 얼마나 이온화할까요? 얘는 최대 1% 정도예요. 보통 0.1% 이온화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최대로 조건을 잡아봐야 1% 이온화하면 되게 많이 이온화한 거예요. 그러면 약산 중에 30%쯤 이온하는 게 있을까요? 혹은 40% 정도 이온하는 애들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없어요. 희한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에 이온하는 도 아니면 뭐라는 얘기예요. 즉 뭐냐면 중간이 없어요. 100% 이온하거나 1% 미만으로 이온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중간은 왜 없느냐? 몰라요. 희한하게도 우리 자연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산의 이온화는 도 아니면 뭐다. 완전히 이온하거나 진짜 조금 이온하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산을 두 가지로 완벽히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는 거죠. 100% 이온하거나 0% 이온하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강산하고 약산은 개념적으로 완전 분리되어 있는 거다. 알겠죠? 그러면 이 약산의 얘들에는 뭐가 있느냐? 앞으로 이제 이런 애들이 종종 나올 거예요. 얘들 이름을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CH3COOH 이런 애들 나올 겁니다. 얘 이름은 아세틱 애시드입니다. 앞으로 이런 애들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세틱 애시드 우리말로는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초산이라고 합니다. 네, 초 어디서 쓰는 말이겠어요? 식초할 때 그 초자입니다.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초산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아세틱 애시드라고 합니다. 아세트산은 어느 나라 말도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세트산 이거 국적이 없는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번역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 아니면 초산 알겠죠? 그 다음 HCOOH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얘 이름은 얘도 종종 잘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애들 나옵니다. 이걸 보고 약산인 걸 대강 기억해야 됩니다. 원래 이름은 폴믹 애시드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폴믹 애시드입니다. 우리말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말로는 개미산입니다.
그 벌에 침에 독 있죠. 그래서 벌에 쏘이면 아프잖아요. 근데 벌하고 개미가 같은 과인 거 알아요? 벌하고 개미가 똑같은 과예요. 그래서 벌 잡아다가 날개 떼어버리면 개미랑 똑같이 생겼어요.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분류학에서 예, 개미하고 벌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미도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알겠죠? 개미도 꼬리에 독침이 있어요. 왜 괴롭혀도 안 죽여요? 예? 뭐라고요? 괴롭혀도 안 쏴요. 아, 개미는 그 여왕벌의 홀문 명령이 있어야 돼요. 와. 그래서 개미는 그 사회 구조가 완벽하게 진화돼 있어서 이제 뭐냐면은 그 여왕벌의 홀문 명령이 있으면 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바쳐서 전투에 임해요. 그럼 침은 안 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다 하죠. 깨물기도 하고 침도 쏘고 할 건 다 해요. 그리고 자기 목이 잘려도 계속 싸워요. 와. 예, 홀문에 미치게 되면 계속 그렇게 싸워요. 진짜. 그래서 인간은 착각하는데 인간이 가장 진화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목 밑으로 제일 진화가 많이 된 생물이 뭐예요? 목 밑으로 예, 가장 진화가 많이 돼 있는 생물이 바로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그래서 지구에 있는 생명체 중에서 뭐 반사신경, 체력 뭐 등등 고려했을 때 가장 전투력이 높고 진화가 많이 돼 있는 게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딱딱해요. 매우 유연해요. 유연하죠. 그게 진화가 많이 돼서 그런 거예요. 사회 구조가 가장 진화되어 있는 생물이 누구예요? 그게 개미예요. 개미예요. 그래서 개미의 사회 구조를 연구하면 인간 사회 구조보다 훨씬 분업화되어 있고 굉장히 첨단적이에요. 그리고 사회 효율이 100%예요. 굉장히 효율성이 좋아요. 예, 그 개미 사회 안에 노는 애들 역시 사회 구조의 일부예요. 예, 그 계획이 딱 돼 있어요. 노는 사람 있어. 예, 그러니까 여왕벌이 호르몬을 이렇게 페로몬을 뿜어서 몇 퍼센트의 개미는 일하게 만들고 몇 퍼센트의 개미는 무조건 군인으로 만들고 몇 퍼센트의 개미는 놀게 만들어요.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요. 그 비율을. 그 비율이 수억 년간의 진화로 그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놀면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죠? 왜 노는 개미들이 있게요? 쉬어야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개미들은 스스로가 내가 놀고 있는지 내가 전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개미들은. 그냥 여왕의 페로몬에 의해서 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일부의 개미, 근데 일부도 아니에요. 대략 일하는 개미들이 한 30% 정도밖에 일 안 하고요. 병정개미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60, 70%가 놀거든요. 그럼 왜 노는 개미들이 있냐면 놀라웠게도 개미의 최대 천적이 뭐게요? 개미의 최대 천적. 은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예요. 사실은 개미는 천적이 거의 없거든요. 개미를 박멸하는 방법은 불가능해요. 개미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가 개미굴에 한번 퍼지죠? 즉 뭐 개미 핥기가 와서 핥고 지나가도 대부분의 개미는 살아있어요. 그 지하 땅굴 속에. 뭐 개미를 이길 수 있는 곤충은 없어요. 아무리 강력한 곤충도 개미가 때로 달며들면 다 죽어요. 곤충계에서 개미가 원탑이에요. 그런데 개미가 제일 무서운 천적이 어떤 개미에게만 서식하는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 하나 감염되잖아요? 전멸해요. 그런데 그 개미 바이러스는 언제 활성화되냐면 저온 조건에서 활성화돼요. 그러면 노는 개미들이 있다고 했죠. 노는 개미들이 뭐 하냐면 가만히 놀겠어요? 그 굴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놀겠어요? 돌아다니면서 놀겠죠. 그럼 돌아다니면 개미 몸에서 뭐가 뿜어져 나오겠어요? 열이 뿜어져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개미 체열 때문에 바이러스가 개미굴에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개미 일부가
한 50% 이상이 계속 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노는 게 아니고요. 수억 년 동안의 진화의 결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다 계산이 돼서 그 여왕개미 페로몬에 다 이게 계산이 돼서 이루어지는 게 개미 사회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 한 몇천 배 더 진화되어 있는 게 바로 개미 사회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 개미 꼬리양지에서 나오는 산이 개미산, 폴믹 애시드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이상하게 폼산 이렇게 번역하는데 너무 웃긴 번역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폴믹 애시드라고 하면 하고 개미산이라고 하면 하는 거고. 알겠죠? 얘도 종종 잘 나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H2CO3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산염기에서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산? 그 유명한 탄산 되겠습니다. 탄산 음료 할 때 그 탄산 그 녀석입니다. 영어로는 카보닉 애시드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 H3PO4. 얘도 시험 문제로 아주 많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얘 이름은 포스포릭 애시드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인산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말고도 수억 가지가 있거든요. 수억 가지. 왜 수억 가지냐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유기물 있죠.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유기물이 사실은 다 약산이에요. 그런 식으로 치자면 우리 자연에 약산이 몇 개쯤 있겠어요? 수천만 가지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중에 수능 포함한 많은 입시에서 나오는 약산들만 나야 됐어요. 알겠죠? 쟤네들 이름 정도는 기억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좀 나해. 이게 참 자꾸 떨어지고 그래. 자, 중간 찍을게요. 좀 더. 오씨. 자, 그 다음 여기 왜 다 분필이 부러져 있어. 나 가져와야 되겠다. 자, 첫 번째 1. acid dissociation constant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은 자, 영어 표현으로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은 산, 해리, 상수. 알겠죠? 산해리 상수라고 합니다. 우성수 안 써요? 오, 빨리 써야지. 빨리 써. 우성수. 잘 써야지. 자, 그러면 요 산해리 상수라고 하는 녀석 표기는 어떻게 쓰냐면 대문자 K로 씁니다. 그리고 아래 첨자를 A를 써줘요. 대문자 K로 쓴다는 얘기는 얜 평형상수의 한 종류입니다. 무슨 상수라고요? 평형상수. 그래서 왜 저번 시험 범위가 평형상수였잖아요. 그래서 그 평형상수에서 왜 최종 평형에서 뭐 반응물분의 생성물 비해가지고 막 양로 계산하고 했던 거 있죠? 그걸 여기서 또 반복하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대신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 산과 관련된 반응. 아래 첨자 A는 뭐 때문에 쓴 거겠어요? 산, 저 애시드의 저 A 이거를 아래 첨자로 쓴 거라고. 그래서 산해리와 관련된 평형상수라는 뜻으로 KA 그리고 공식 이름은 acid dissociation constant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죠? 우리 오빠 이름이? 윤성스. 윤성스 자꾸 기절하려고 그래요. 순간 잠깐 어디 가려고 그랬죠? 아니요? 뭐 우리 괜찮아요? 괜찮아. 좋아. 자, 보자. 이제 앞으로 약산들이 이렇게 종종종 나오지만 얘네들을 일반화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약산이 한 자연계 2000만 가지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 그냥 저런 식으로 축약해서 HA 이런 꼴로 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내리 상수 관련해서 첫 번째 1,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으로 사내리 반응식을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해요. 자, 어떻게 하느냐? HA가 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한국 사람들이겠죠? 자, 뭐 되게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물 속에 들어가면 맨 먼저 만나는 물질이 뭘까요? 물이겠죠? 그럼 얘는 누구랑? 물이랑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약산하고 물이 반응하면 뭐가 되느냐? 바로 그 유명한 H 플러스 H3O 플러스 이온과 A 마이너스 짝염기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겠죠. 자, 이 반응식 알겠죠? 안 어려워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 플러스가 떨어져서 이리 올라붙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요. 처음이니까 한번 이제 구조식을 써보면 HA가 수소하고 A라는 단위가 편의상 단일결합으로 결합해 있었다고 칩시다. 편의상. A는 뭔가를 대신해서 쓴 거니까 정확한 구조를 알 수는 없지만 수소와 단일결합 형태로 결합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요 수소하고 A 사이에 요런 결합전자쌍이 있었겠죠? 그 다음 요 H2O도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산소에 수소가 결합돼 있고 구조상 산소는 이렇게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두 쌍 이렇게 올라붙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러면 이때 이 녀석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렇게 얘가 됐다는 건 이렇게 됨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HA에 붙어 있었던 요 수소 있죠? 얘가 1이 간 겁니다. 누구랑 결합해서? 산소가 가지고 있던 노란색 비공호 전자쌍이랑 결합해서. 그리고 수소가 떨어지니까 파란색 전자쌍과 A가 함께 떨어져 나온 구조를 지금 A-H3O 플러스로 쓴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산소는 형식 전하가 1 플러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A는 형식 전하가 1 마이너스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아직 루이스 구조를 정확하게 배우지는 않아서 조금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나와 있는 사내리 반응식을 구조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다 정도만 우선 눈으로 보고 익혀두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구조식은 나중에 좀 더 배울 거고요. 기본적으로 브랜스테드 롤이 관점으로 이 수소가 떨어져서 1이 붙어서 H3O 플러스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H3O 플러스 이온의 이름은? 얘 이름은 뭐냐면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그래서 H3O 플러스 이온의 이름은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우리말 번역 없습니다. 얘는 우리말로 굳이 쓰자면 어떻게 쓰냐면 하이드로늄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은 번역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번역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전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H3O 플러스 이온 이름이 뭐라고요? 하이드로니움 이온입니다. 알겠죠? 어근 분석을 좀 하면 하이드로니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어근이 어떤 뜻이냐면 하이드르라고 하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물을 뜻합니다. 물. 그래서 물을 뜻하는 그 그리스어예요. 알겠죠? 뒤에 니움이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얘는 수소 유도 양이온을 뜻합니다.
즉 H 플러스와 관계되어 있는 양이온들의 니움이라는 전미사를 씁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면 어근을 알면 하이드로니움이라고 하면 뭔가 물이 있겠네. 그 다음 H 플러스와 관계된 양이온이란 뜻이네. 그럼 물과 H 플러스로 이루어진 양이온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어요? 말을 분석하면 알겠죠? 여하튼 얘를 하이드로니움 이온이라고 한다 정도의 이름은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저 사내리 상수 KA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평행에 도달했습니다. 평행에서 일부의 HA도 남아있고 사내리한 H3O 플러스와 A-도 남아있겠죠? 이때 여기에 사내리 상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H3O 플러스의 EQ A-의 EQ over HA의 EQ 이렇게 정의되는 게 바로 사내리 상수입니다. 보이시죠? 자, 우선 여기 아래 첨자로 쓴 EQ의 뜻은 바로 평형 상태를 뜻하는 거죠. 즉 평형 상태에서 요놈의 농도, 요놈의 농도, 요놈의 농도의 곱과 비를 뭐라고 부른다? 사내리 상수라고 합니다. 원래 평형 상수처럼 반응물분의 생성물의 존재비로 표현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때 반응식에는 나타나는 반응물인 것 같은데 평형상수에는 나타나지 않는 게 있죠. 누구죠? 바로 여기에 있는 무르죠. 무르. 자, 여기서 저 무르의 역할은 뭐죠? 여기서 무르의 역할은 뭐죠? 바로 이 무르의 역할은 용매죠. 용매 맞아요? 이 용매는 바로 양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응식상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용매가 되면 이런 평형상수의 표현이 안 되는데 엄밀하게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돼요. 곱하기 여기 1이 생략돼 있어요. 여기에 있는 1, 2 누구에 해당하는 거냐면 용매입니다. 그래서 용매는 굳이 평형상수에 표현하고 싶다면 1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로만 되어 있는데 곱하기 나누기로만 되어 있는데 곱하기 1인 건 이거 드러난다는 얘기 안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드러나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리 관점으로 사내리 반응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사내리 반응을 어떻게 정의할 수도 있느냐? 이 아레니우스 관점. 어차피 HA가 물에 들어와서 수용액을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굳이 물과 반응한다 말다가 아니라 그냥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이렇게 이온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내리 상수는 어떻게 정의되느냐?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렇게 표현된다. 보이시죠? 그래서 역시나 반응물분의 생성물 이렇게 쓴 건데, 자, 이 앞과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는 하이드로늄 이온인데 이거는 그냥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하이드로늄 이온은 H3O 플러스고요. 수소이온은 프로톤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수소이온이냐 하이드로늄 이온이냐만 다른 거고요. 나머지 요소들은 어때요? 나머지 요소들은 똑같죠? 보이시죠?
이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수용액 중에서는 H 플러스 농도와 H3O 플러스 농도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둘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유는 수용액 중 모든 H 플러스는 H2O와 결합 후 H3O 플러스가 됩니다. 자, 비유적으로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면 자, 잘 봐요. 자, 칠판 지우개 요 수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결합된 칠판 지우개 몇 개 있어요? 그거예요. 끝. 2개, 2개. 알겠어요? 끝. 등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물 속에 들어온 모든 H 플러스가 바로 자동적으로 물이랑 결합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10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10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결합된 칠판 지우개가 2개 있다라고 얘기하나 결국 일하는 건 이게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그냥 칠판 지우개 수건 2개 있다라고 얘기하나 이게 물리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요? 뭐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말이라서 삼염기 산해리 반응에서는 요 2개를 양론적으로 같은 놈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쓰나 계산 결과는 달라지겠어요? 이그젝틀리 세임이겠어요? 이그젝틀리 세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는 아주 전문적인 화학책에서는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렇게 써요. 그냥 아주 전문적인 책은 이렇게 써요. 왜? 귀찮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수능과 같은 교육 과정에서는 어떻게 표기를 하고 있겠어요? 이렇게 써요. 알겠죠? 즉 물속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게 진실인 거거든요. 이 반응식이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예요. 진실이야. 근데 이거는 편리야. 그러니까 수능 같은 교과 과정에서는 이렇게 표기를 해주고 그냥 달고 다른 화학자들은 그냥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차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나도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죠? 귀찮잖아요. 굳이 왜 이렇게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양론적으로 똑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계산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 끝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는 이렇게 표기를 하겠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준다. 저기요. 뭐 얘는 없어도 되겠구나. 으이씨.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 산해리 양론. 자, 우선 산해리 양론의 제목은 HA 약산을 HA로 쓰기로 했죠. 그럼 물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알겠어요? 네, 뭐 이게 막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데 귀찮기 때문에 그냥 물에 들어가서 요래 됐죠? 이렇게 이온화를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약산에 붙어 있던 요 수소가 H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요 HA의
초기 농도를 C0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 정한다고요? C0. 여러분 농도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농도를 영어로 concentr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concentration의 C를 따서 초기 농도를 보통 C0라고 많이 써요. 나만 저렇게 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화학책에서 저렇게 많이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얼마 있겠죠. 예를 들면 뭐 0.1이면 0.1, 0.01이면 0.01 몰만큼 있을 거라고요. 그걸 그냥 저게 대표적으로 C0라고 쓸게요. 자, 근데 어쨌건 화학양론 계수는 몇 대 몇 대 몇임? 1대 1대 1이잖아. 그러면 산эл이 반응을 하겠지. X만큼 이온화를 하면 요 둘이가 X만큼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짜잔 끝이 나잖아. 그러면 C0 빼기 X, X, X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때 모든 산연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뭘까요? 왜 산연기라고 하는 이런 그 캐터고리를 만들고 이렇게 내용을 개념화할까요? 결국 뭘 구해야 한다? 바로 이걸 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산이 됐건 약산이 됐건 물에 녹아서 이온화를 해서 H+가 만들어지면 그게 산으로서 역할을 할 텐데 그게 얼마나 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 결국 최종적으로 이것의 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요게 이 산연기 문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지금 하필 X로 표현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연기 문제는 결국 뭘 구하기 위함이다? 그 시스템의 H+ 농도를 구하기 위함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이 X를 지금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여기 씌울게요. 중간에 씌운다. 씌우서 쑥쑥쑥쑥.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산해리 상수 KA는 자,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 써주면 되는 거죠. 얘도 평행상수니까. 그럼 어떻게 쓰느냐? H+ 농도 곱하기 짝염기 A- 농도 나누기 HA 농도의 B.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최종 평형에서 HA의 최종 농도가 얼마예요? C0 빼기 X죠? 맞죠? 그리고 H+와 A-의 농도가 지금 각각 얼마예요? 얘도 X, 얘도 X니까 여기다가 짜잔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H+의 농도, 그게 하필 지금은 X죠. 그럼 X를 구해야 하잖아.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2차 방정식 풀면 되죠. 그러면 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자, 그럼 2차 방정식을 푼다. 얘를 다항전개하면 되겠죠. 다항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KAX 빼기 KAC0는 0 맞나? 맞아요?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근해 공식, 자, 그리고 당연히 이거 인수분해 되겠어요? 인수분해는 꿈도 꾸면 안 되겠어요? 인수분해 절대 될 리가 없어요. 수학에서 활용하는 모든 숫자는 실존하는 숫자예요? 다 가짜 숫자예요? 수학의 모든 숫자는 가짜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실험 데이터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진짜죠. 진짜는 인간이 편하라고 인수분해 잘해서 나오겠어요? 지 맘대로 있겠어요? 지 맘대로 있는 거니까 인수분해는 꿈도 꾸지 마시고 바로 근해 공식을 활용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근해 공식 넣으면 마이너스 KA 더하기 루르 KA 제곱 더하기 4KA C0 오버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해 공식에서 또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한 x가 그래서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H 플러스 농도가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숫자가 막 루트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사실 이 KA는 값이 대략 어느 정도냐면 10에 마이너스 한 뭐 8승 뭐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10에 마이너스 8승 이 정도 넣고 루트 하면 이게 당연히 완전 제곱수가 되겠어요? 완전 제곱수는 꿈도 꾸면 안 되겠어요? 완전 제곱수 절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럼 이 말은 암산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기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계산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러분 학교 시험에서 계산기 쓸 수 있나? 못 쓰지. 수능에서 계산기 쓸 수 있나? 못 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으로는 틀린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잘 쓴다는 얘기예요? 좀 쓰잘데기 없다는 얘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는 문제를 못 풀어. 왜? 계산기를 안 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 근사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사적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사적 방법을 활용하느냐? 요거 약산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온화가 많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온화가 조금 된다고 했어요? 이온화가 매우 조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약산이므로 KA와 X가 very small. 아시겠죠? 약산은 많이 해리된다 그랬어요? 조금만 해리한다 그랬어요? 조금만 해리하기 때문에 산해리하는 정도가 아주 작을 거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X 값이 작기 때문에 보세요. 최종적으로 봐봐. X가 작지. 그리고 X가 작지. 작고 작으니까 얘도 커지겠어요? 얘도 작겠어요? 얘도 작죠. 왜냐면 이게 작으면 이게 작을 거 아니야. 이게 작으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산의 특성상 X도 작고 K도 작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요렇게 KA는 X제곱 C0 빼기 X인데 얘를 요렇게 생각하는 거야. 바로 이 X를 C0에 비해서 작다고 무시해 버리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가정을 한 거냐면 C0에 비해 X가 아주 작은 것으로 가정을 해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가정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바로 이때 이 X가 어떻게 되겠어요? KA C0 루트로 표현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물론 뭐 하긴 하지만 근사적이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계산기를 가져다가 계산해보면 말이죠. 대부분의 약산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과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 진짜 비슷해져요. 희한하게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계산기가 있어요? 없어요? 100년 전엔 계산기가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100년 전 연구 결과거든요. 그럼 100년 전 화학자들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왜 100년 전 화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했겠어요? 계산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00년 정도의 테크닉으로부터 개발된 거라서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계산한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구한 이 X가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 H 플러스의 농도가 지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현 어떻게 해야 될까? 외워야 됩니다. 이번 시험 풀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뭐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시험이 쉽건 시험이 어렵건 1등부터 꼴찌는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험이 쉽냐 어렵냐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쉽건 어렵건 1등부터 꼴찌는 정해줄 테니까요.
그러면 쉽건 어렵건 모두가 쉽고 모두가 어려운 거니까 시험 난이도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상위권 성적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죠. 자, 이번 시험 한번 쳐봤으니 느끼는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실제 내용을 아냐 모르냐와 득점하는 게 100% 연관이 있어요? 좀 다르다는 거 알겠죠? 내가 내용적으로 충실하냐와 득점하는 게 약간 다르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계산 실수만 싹 교정을 해도 성적이 30% 올라갈걸요? 계산 실수한 사람 있죠? 뭐 누구는 답안지를 올려 썼네요, 내려 썼네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의 실수만 줄여도 여러분 실력이 한 등급 이상 올라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계산 실수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계산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끝없는 연습이에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건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건 상관없어요. 끊없이 연습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연습을 나하고 많이 해볼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겠어요? 일주일에 0.5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만날 시간이 되게 줄어들어 있다고요. 별로 못 본다고요. 그래서 이제 곧 다음 학기 때는 여러분들 수업을 일주일에 2번 할 건데 일주일에 2번 할 거예요. 네. 왜냐면 3학년 선배들이 졸업하기 때문에 내가 구멍이 생기거든요. 이제 언제부터냐? 뭐 한 6월 달부터인가? 아, 뭐 그때도 포함해서 앞으로 계속 졸업할 때까지. 뭐라고? 이제 나오는 날에 2번 수업할 거라고. 네, 왜냐하면 여러분 선배, 내가 지금 여러분들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구멍이 다 차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밖에 안 되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 들어가 있어. 확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이제 창원 3학년, 경남 3학년 졸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구멍이 3개가 뚫려요. 구멍이 3개가 뚫려요, 내가. 그럼 거기에 여러분들 수업을 한 번씩 더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건 공짜예요. 알겠죠? 실수 카운팅 안 되는 수업을 한 번씩 더 넣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좀 연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사실 격주로 나와서 이렇게 막 이게 해서 연습이 많이 안 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만들어 주는 거야. 책을 만든 거야. 어제 새벽 5시까지 뚫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돼. 알겠죠? 전부 풀어야 돼. 알겠지? 안 풀면 실수가 안 잡혀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는 사실은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막 자려고 하는 거지. 그럼 머리를 한 콕 쥐어박은 다음에 이 녀석 자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뭐였더라? 아, 윤성이. 윤성이 죄송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윤성아 풀어보세요. 그럼 윤성이 그냥 풀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옆에서 딱 지켜보고 윤성아 그게 아니야. 다르게 해봐요. 그래서 옆에서 꼬치꼬치 내가 얘기해주면 사실 실력 향상 되게 잘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푸는 걸 내가 옆에서 보고 아니 그거 아니고 지우고 다시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력 향상 되게 잘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하죠?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자주만 나오면. 자주만 나오면. 아니 나오시면 해드릴 수는 있어요. 네, 진짜로요. 네,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주말에 뭐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나오시면 돼요. 네, 나오시면 돼요. 네, 격주는 여러분들 수업 없으면 내가 쉬니까 나와서 하시면 돼요. 에? 에? 아니 근데 창원 수업은 있으니까 와 있을 거 아니에요. 난 수원 살아요. 수원. 뭐 토요일 오늘 토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 시간에 비어 있어요.
이 시간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앞 시간이 창원 1학년이거든요. 앞 시간이 창원 1학년이니까 창원 1학년 끝나고 여러분 없으면 이제 나 목욕탕 간단 말이에요. 저기 상남동에 있는 킹 사우나 가서 목욕하러 간단 말이에요. 아니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킹 사우나 가는데 여러분들 와 있으면 내가 봐줄 수 있죠. 저희도 목욕탕 가거든요. 목욕탕 가서 네? 목욕탕에서 수업하고. 아니 여러분 수업하고 같이 싸우나? 아 그래? 아 그래? 여러분 그래? 아 여러분 뭐 궁금해요? 아니 굳이 뭐 어쨌건 네 알겠죠? 네 그래 하여튼 그래. 그래서 그러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최대한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앞 페이지에 보면 오늘 숙제는 11번까지는 풀어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11번까지 앞에 문제가 있거든요. 앞에 11번까지는 싹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걸로 하시면 돼요. 이걸로 하시면 돼요. 네. 이걸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 11번까지는 풀고 나한테 질문을 하면 좋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산점기는 진짜 연습량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산점기가 연습량만 받쳐주면 개꿀인 문제예요. 근데 연습량이 안 받쳐주면 지옥일 거예요. 그래서 산점기는 연습량만 받쳐주면 화학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워요. 왜냐? 내가 강의하기가 제일 편해요. 자, 나는 이 녀석에 대한 연습량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나는 눈 감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영역은 내가 공부를 충분히 많이 했어도 내가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건 원래 그 부분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근데 3년기는 연습만 충분하면요. 화학에서 개꿀이에요. 정말이에요. 제일 점수 따기 좋은 곳이에요. 진짜요? 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연습량이 부족하잖아요. 평생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입시에서 3년기가 나오는 거예요. 교수들이 왜 입시에서 3년기를 내냐면 너가 충분한 훈련을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화학의 심오한 내용을 물으려고 3년기를 내는 게 아니고요. 교수가 입시에서 3년기를 출제하는 건 네가 그 연습의 언덕을 넘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3년기 문제가 어느 정도 능수능란하면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아, 네가 실력이 출중하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아, 기본은 됐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본은 됐구나. 근데 만약에 3년기 문제를 틀린다. 바로 아웃이에요. 절대 안 뽑아요. 기본이 안 된 거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기는 연습량이 충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190개 정도 되는데 다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충분히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래서 요 수식을 어떻게 해라? 외워라. 알겠죠? 그러면 수능 같은 데서는 요게 어떻게 문제로 나오겠어요? 완전 제곱식이 되게 숫자를 조작해서 주는 거예요. 수능에서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주고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주고 0.1몰로 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벗겨 나오죠? 그렇게 수능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혹은 위트디트 피트도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시험 문제도 요거를 암기한 것으로 푸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수식을 꼭꼭 외워 놓으셔야 한다 이런 말이지. 되십니까? 네. 이때 여기 지금 나의 지우자 쓱쓱쓱쓱. 그 다음 3. 이 경우에 이온화도 알파. 자, 알파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초기 농도분의 산헤리아는 바로 초기 농도 분의
해리하는 정도의 비율을 이온화도라고 정의를 했죠. 자, 정의 매우 어려워요. 상당히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죠. 넣은 것 중에 얼마나 되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처음에 얼마나 넣었어요? C0만큼 넣었죠? 그 중에 얼마나 이온화해요? X만큼 이온화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요 X를 물론 근사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루트 KAC0 이걸 외우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외워야 돼. 외워. 알겠죠?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KA over C0 이것도 역시나 어떻게 할까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치는 애들은 이거 외웁니다. 알겠죠? 달달달 외웁니다. 약산의 이온화도 어떻게 된다? 루트 KAC대로. 알겠죠?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된 사내리 상수 이 값은 문제에서 한번 제시되면 마구마구 변하겠어요? 딱 정해져 있겠어요? 여러분 저번 평형 문제 그런 평형 뭐 이렇게 양로 문제 보면 평형상수 딱 정해지면 그 변해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죠. 물론 변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 변해요? 온도 변하면 변하죠. 그런데 3년기 문제에서 온도 변하는 3년기 문제는 없어요. 없어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단 하나를 제외하면 3년기에서는 무조건 온도가 고정이에요. 그러면 사내리 상수도 변한다는 얘기예요? 고정돼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아주 고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는 변할 수 있어요? 초기 농도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실험하는 거니까. 초기 농도를 0.1몰로 둘 수도 있고 0.01몰로 둘 수도 있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초기 농도가 작아지면 이온화도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수능에서 거의 매년 나와요. 알겠죠? 엄청나게 자주 나온 내용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되십니까? 오케이, 되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우리 몇 시에 시작했죠? 9시 반이요? 너무 오래됐잖아.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한겨울스.